세상 속 민주주의를 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김지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김성민 대표와 함께 보호 종료 아동의 삶과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김성민 대표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이 시민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저희 브라더스 키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아동 양육 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또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주 특별한 규칙이 있는데요. 바로 자립준비 청년이 우대 사항이고요. 또 자립준비 청년이 아동 양육시설에서 지냈던 시간만큼 경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동 양육시설에서 지냈던 그 시간을 부끄러움으로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는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역경과도 같았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역경이라는 단어를 한번 거꾸로 돌려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로 경력이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이 역경과 같았던 시간들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이 모든 시간이 경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립준비 청년들을 고용하다 보니 저도 보육원 출신이고 저희 동료들도 보육원 출신이라 저를 보육원의 선배로 이렇게 대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의 눈을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고 항상 대화를 할 때 땅을 쳐다보는 모습이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꾸어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 회사가 식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래, 우리가 대표나 팀장 이렇게 직급을 부르지 말고 서로에게 꽃으로 이름을 불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비아나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요. 바비아나는 아프리카의 아주 아름다운 꽃입니다. 바비아나는 단란한 가정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데요. 저도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싶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단란한 가정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바비아나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들 중에 아주 특이한 꽃말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동료들 중에 한 친구는 콩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콩이라는 닉네임을 만들었어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콩의 꽃말이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삶의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가고 싶고 후배들에게도 그 행복들을 찾아주고 싶어서 이렇게 콩이라는 닉네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친구 한 친구 자신의 식물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꽃이라고 불러주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동료들이 10명 중에 8명이 자립준비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명이 한 개의 보육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찾아가서 보육원을 퇴소할 친구들에게 자립과 관련된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멘토가 되어 주어서 아이들이 이제 보육원을 퇴소할 때 겪을 어려움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본인이 힘들고 어렵게 벌었던 돈으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줄 뿐만 아니라 선물을 사주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지금은 멋진 선배로서 또 멘토로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이 바로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교육과 후원이 있다면 아이들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안에 있는 친구들을 교육하고 또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을 후원하는 업무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7년 정도 이 일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후원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후원이라는 건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가 되거나 기한이 되면 후원이 정지가 되는데 후원이 멈추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후원을 받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후원이 중단되는 그때에
바로 선배들이 경험했던 범죄자가 되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또 사기 사건을 당하거나 또 안타깝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여기서 이 문제를 문제로 내버려 두기 싫었습니다. 꼭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도했던 두 번째가 바로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찾아다니는 것이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200개가 넘는 보육원을 찾아다녔었고요. 이곳에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을 인터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보육원의 핵심 키워드가 자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립을 위해서는 후원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업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시도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기 위해서 시도했던 두 번째 일인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당시에 100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실제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두 번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오래 근무했던 친구가 3개월이었고요. 보통 1, 2주 만에 우리 아이들이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이 문제를 제가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도했던 것이 바로 회사의 대표님과 우리 아이들을 인터뷰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회사의 사정이 있었을 테고 또 아이들의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대표님과 아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회사에서 아이들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챙겨주시고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일을 배우다 보면 큰 소리가 나고 혼이 날 수도 있는데 이때에도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막대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렇게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피해의식이나 자격지심은 절대 우리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학창 시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놀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이나 사회로부터 정말 많은 차별 대우를 당해옵니다. 이런 시간들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경험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대할 거야 라는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상처들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해석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게 우리 아이들에게 일자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아이들의 이 상처받은 마음들을 회복하고 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정말 우연찮은 계기로 어떠한 한 조경회사에서 저에게 후원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께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대표님, 후원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두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제가 자립준비 청년 두 사람을 찾아서 그 회사로 보내게 되었는데요. 한 명은 오다가 도망을 갔고요. 한 명이 이제 그 회사에 잘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6개월이 넘도록 너무너무 잘 적응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 친구를 좀 심층 인터뷰를 해보게 되었었는데요. 그 회사가 바로 조경회사였는데 매일매일 식물을 대하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 편안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이야기한 게 정말 사실일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다양한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식물을 죽여본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식물은 사랑과 관심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논문을 찾아보면서 발견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에 정서적 회복력이 10배는 높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로 연결했던 그 친구가 식물에게 매일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이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회복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기로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회복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목적이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은요, 굉장히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사회적 기업을 만들 당시에 이 취약계층 기준에 자립준비 청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립 초기에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마음껏 고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들을 함께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라더스 키퍼에서 사회적 기업 안에 자립준비 청년들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법을 바꾸었고요. 두 번째로 이 취약계층의 기준을 청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만 34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두 번째 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브라더스 키퍼에 온 저희 동료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특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립준비 청년들이 브라더스 키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 그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밝은 모습은 또 우리 아이들의 이런 멋진 모습은 원래 이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찾아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현할 기회가 없었던 것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멋진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해 가고 또 이 가치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저희 브라더스 키퍼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셔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 사회에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사회적 기업과 시민 참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특히 식물이 주는 어떤 정서적인 힐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식물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그 효과를 느끼시나요? 먼저는 저희가 일단 식물 사업을 하다 보니 사무실 내부에 식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출근할 때 기분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유지 관리를 통해서 우리 자립준비 청년의 이 마음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동료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판타스틱한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식물을 사랑하고 관심을 두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보이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반려식물이라는 그렇죠. 말도 있듯이 네네. 정말 식물이 준 어떤 정서적인 힐링, 교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채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 또한 일반 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이윤 창출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기업과 다른 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면서 사회에서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사람들, 또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법과 제도로 만들면서 보통 사람과 동일하게 그런 힘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취약계층이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채용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 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자립준비 청년이고요. 사회적 기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네. 탈북자도 계실 테고 장애인도 계실 테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곳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양한 이 취약계층을 또 고용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브라더스 키퍼처럼 보호 종류 청년을 채용하는 다른 기업들도 있나요? 보호 종료 청년들을 채용하는 게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면서 사실 이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 자립준비 청년이 빠져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우리 보호 종료 아동들을 고용하는 회사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런 법안들을 바꾸어내면서 최근에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고용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인 네. 소식이네요. 자, 이 사회적 기업이 지역 사회나 또 시민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일반 기업에서는 이윤 창출이 최우선의 목적이다 보니 더 뛰어나고 더 똑똑한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스펙이 낮거나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자리 그리고 어쩌면 사회 경험들 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박탈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존재를 함으로써 이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자신에게 재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나 시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기업 경영에서도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든가 운영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회적 기업은 직원 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대표를 이사로 선임을 해야 되는 규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대표가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직원 중에서 직원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담아서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직원 투표는 제가 참여할 수 없어요. 직원들끼리 투표를 해서 매년 한 명씩 선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의 이 마음과 생각들을 경영자에게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요. 특별히 저희 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표의 급여가 저희 회사에서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의 급여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 이런 규정을 두었냐면 네. 저희 동료들이 이 회사가 우리 회사, 나의 회사처럼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 컸는데 사실 대표가 보통의 직원들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가져가면 그거는 나의 회사가 아니라 대표의 회사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의 급여, 제가 직원의 급여를 넘을 수가 없으니 제가 급여를 많이 받고 싶다면 저희 직원의 급여를 높여줘야겠죠. 이렇게 저희 회사가 좀 더 가족 같은 분위기, 나의 회사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시도들이 직원들이 조금 더 정말 나의 회사로 느낄 수 있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이 그럼 2배가 되었다고 대표님이 부자가 되시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저희 회사가 수익이 나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게 바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네. 저희 회사의 목적은 자립준비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자금을 사용하고 그래도 많은 비용이 남는다면 이것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자립준비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이 브라더스 키퍼에 고용된 우리 청년들이 실제적으로도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좀 많이 보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를 볼까요? 일단은 저희 자립준비 청년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희 회사를 바라보는 경향성이 많아요, 외부에서는. 그런데 지금 저희 회사의 자립준비 청년이 8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네.
한 명이 한 개의 보육원을 지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찾아가면서 이제 퇴소를 앞둔 친구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이 급여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해준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아이들의 그런 자립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좋은 선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에 시민의 참여나 관심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 기업의 존재 목적, 또 존재의 가치는 일반 기업과는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 기업은 그 경영자나 대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은 결국 저희는 이제 직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동료라고 부르는데요. 이 동료들이 함께 성장하고 이 동료들이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의 가치들을 인정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저희 또한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역할들을 해준다면 이런 사회 취약계층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조금 더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결국 저희만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과 응원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야 더 많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끝으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이 일들은 더 이상 아동 양육시설에 아이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까지 이 일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겠고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확장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역에서 퇴소한 친구를 지역에서 고용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년에 2,500명에서 3,000명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퇴소를 할 텐데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퇴소하는 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할 곳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어. 그리고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퇴소하는 날을 기다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보호가 종료된 우리 청년들이 더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 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김성민 대표를 통해 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더 많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더 좋은 제도와 법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